빗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 엄마가 세상을 떠난 날, 지은은 엄마의 핸드폰 메모를 보았습니다. 짧은 한 줄, 나를 닮지 마라. 그 문장이 지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엄마의 메모. 6개월 전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로 쏟아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30평대 아파트.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의 미소. 주방에서 해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1살, 단정한 옷차림의 해숙.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은아, 밥 먹어요. 53살, 교사답게 깔끔한 셔츠에 슬랙스 차림의 안경을 쓴 철민. 좋은 아침이야. 철민은 이 동네에서 소문난 중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철민 선생님 반에 들어가면 수학 걱정 없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딸 지은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얼굴에는 엄마를 닮은 온화함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제도 하셨잖아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너 회사 늦겠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온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학교에 업무 회의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그래요? 저녁은 어떻게 해요? 미안해. 아마 밖에서 먹고 올 것 같아. 해숙은 잠시 젓가락을 멈췄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식사가 끝나고 철민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습니다. 해숙이 가방을 건넸습니다. 잘 다녀와요. 응, 그래. 철민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해숙은 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저도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지은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해숙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풍경이 보였습니다. 산책하는 노부부,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 해숙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오전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은이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출근해요? 우리 집도 교사 집안이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네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지은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2년 전 어느 늦은 저녁, 한 레스토랑 2층 단체 모임 공간이었습니다. 한서대학교 사범대학 동문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40, 50대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이 옛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철민아, 너 아직도 그 학교에 있어? 응, 벌써 20년째야. 대단하다, 진짜. 요즘 교사들 금방금방 옮기던데. 그때 입구 쪽에서 여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48, 원피스를 입은 여성, 지연이었습니다. 철민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굳어졌습니다. 저기 지연이 아니야? 옆 동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연아, 여기야, 여기. 지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철민과 지연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철민 오빠. 지연아, 정말 오랜만이네. 20여 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철민과 지연, 두 사람은 대학 시절 2년을 함께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철민의 눈앞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은행나무길,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는 가을날, 함께 걷던 젊은 날의 철민과 지연, 청춘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도서관 계단에 나란히 앉아 책을 보던 두 사람, 지연이 철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캠퍼스 벤치에서 손을 잡고 있던 두 사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별로 끝이 났습니다. 철민과 지연이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지금 뭐해? 결혼은 했어? 동기 한 명이 물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 결혼은 아직 못했네. 어머, 아직도 솔로야? 우리 철민이도 교사잖아. 둘이 잘 통하겠네.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철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철민과 지연이 우연히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오빠는? 나도 그냥.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혹시 연락처 알 수 있을까? 철민이 물었습니다.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럼 가끔 전화해도 될까? 그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철민은 핸드폰에 지연이라는 이름을 저장했습니다. 그렇게 철민과 지연은 2년이라는 시간을 만나왔습니다. 거실에 해숙이 혼자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두 사람분의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철민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철민의 밥그릇을 랩으로 싸고 국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지만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해숙은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밤 11시 30분 현관문이 열리고 철민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잤어? 해숙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먹고 왔어. 그래요. 철민은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숙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TV를 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철민은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TV를 보다가도 화면에는 지연과의 카톡 대화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날씨 좋네요. 응, 산책이라도 하고 싶은 날이야. 그럼 잠깐 나올래요? 철민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해숙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학교 일 때문에. 지금요? 주말인데. 응, 급한 일이 생겨서. 철민이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해숙은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고 철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해숙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철민과의 마지막 통화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해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해숙은 철민의 학교 근처에서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일찍 끝나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5시 30분 철민의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해숙은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학교 근처인데 같이 집에 갈까? 미안해. 오늘 교무회의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들어가. 그래요?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해숙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 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철민이었습니다. 해숙이 손을 들어 부르려는 순간 한 여자가 차에서 내려 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철민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해숙, 손이 떨렸습니다. 동료 선생님일 거야. 같은 방향이라서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12시가 넘어 들어왔습니다. 회의 오래 했네요. 응, 좀 길어졌어. 다음 날 아침 철민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해숙은 거실 소파에 놓인 철민의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 카톡 대화창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빠, 오늘 즐거웠어요. 금요일에 만나요. 응, 조심히 들어갔어? 네, 집 앞까지 바래다줘서 고마워요. 오빠, 보고 싶어요. 나도. 주말에 보자. 오늘 날씨 좋네요. 산에 갈까요? 그래, 어디로 갈까? 샤워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해숙은 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를 잡고 섰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철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뭐해? 아, 설거지 하려고요. 해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실 해숙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1년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췌장암 초기였습니다. 그 후로 해숙은 혼자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철민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초기니까. 해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2달 후 종합병원 복도. 해숙이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김혜숙님 들어오세요. 진료실 안.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해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빨리 말기로 가는 건 드물긴 한데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실적으로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해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해숙은 멍하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철민을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은아. 왜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우리 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숙은 핸드폰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애써 웃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해숙은 거실로 들어가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로 물을 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해숙은 그저 멍하니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피 묻은 손을 씻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8시 철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밥 먹을래요? 해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응, 그래.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철민은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해숙은 철민을 바라보았지만 철민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응?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해숙은 하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철민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숙은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는 해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설거지 물에 섞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 하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철민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했었는데. 해숙이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철민은 듣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침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식사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엄마. 지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철민도 놀라 일어났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환자분 췌장암 진단받으신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지은과 철민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진단받으셨고 혼자 치료받으러 오셨던데요. 가족분들은 모르셨나요? 지은은 얼어붙었습니다. 철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해숙. 지은이 엄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철민은 침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해숙이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지은이 엄마의 팔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항암 치료실에서 해숙이 의자에 앉아 링거를 맞았습니다. 지은이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연락할까요? 아니야. 아버지 학교에서 바쁘실 거야. 엄마, 아빠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지 않아요? 해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들 일이 많잖아. 이해해줘야지.
지은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많이 야위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그만두고 엄마 간병할까? 안 돼. 너는 내일 열심히 해야지. 엄마는 괜찮아. 링거가 다 들어가고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거리, 손을 잡고 걷는 커플들,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 해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엄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고마워, 지은아. 지은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해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철민에게서 온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오후 7시 지은이 준비한 저녁,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어. 우리 딸 요리 솜씨가 늘었네. 아빠 오시면 같이 드시려고 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철민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밥 먹을래요? 아, 나 먹고 왔어. 지은이 왔구나. 아빠, 엄마 오늘 항암 치료 받으셨어요. 철민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해숙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철민은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며칠 쉬면서 엄마 모실게요. 안 돼. 회사 다녀야지. 하지만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해숙이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방 안에서 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해숙은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오늘은 안 돼. 내일은 괜찮을 것 같아. 해숙은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해숙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해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이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 드실래요? 응, 고마워. 지은이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해숙이 조금 마셨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엄마처럼 살지는 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너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도 행복하셨잖아요.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지은아, 잠깐 나가 있을래? 엄마가 좀 쉬고 싶어. 네, 엄마. 편히 쉬세요. 지은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철민이 병원에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별 말씀 없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전화 좀 받아야 해서. 그래요. 철민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에서 철민이 지연과 통화를 했습니다. 응, 지금은 안 돼. 병원이야. 내일 보자. 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에 젖어들었습니다. 얼마 후 해숙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해숙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지은이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렸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여기 있어요. 미안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미안할 거 없어요. 엄마처럼 살지 마. 엄마. 해숙이 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행복하길 바래.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숙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엄마, 엄마.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삐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은이 엄마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철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영정사진 속 해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철민은 옆에 서 있었지만 시선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떠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지은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들어가서 좀 쉬어라. 아빠는요? 아빠도 곧 들어갈게. 철민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민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지연에게서 온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철민은 문자를 보려다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철민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깜깜한 밤하늘,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지은이 엄마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옷들, 엄마의 향기가 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지은의 어릴 적 그림들,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엄마의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메모장 아이콘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 메모. 지은이가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핸드폰을 보다 음성 파일도 들어보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학교에서 존경받는 교사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나를 천천히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싸울 힘이 없어요. 아프고 지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은아, 엄마처럼 참지 마. 엄마처럼 침묵하지 마.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한참을 울던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철민은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후였습니다. 지은은 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핸드폰, 잠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열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오빠, 장례 치르느라 힘들죠? 힘내세요. 고마워. 좀 이따가 만날 수 있어? 지금은 아니야. 며칠 후에. 알았어요. 기다릴게. 연락해요.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 2년이 넘는 기록이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카페, 공원, 전시회, 엄마가 병원에 있던 날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날씨 좋아요. 산책할래요? 응, 나갈게. 그날 엄마는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엄마의 핸드폰을 다시 보았습니다. 나를 닮지 마라.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엄마는 참았지만 나는 참지 않을게요.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미리 찍어놓은 아버지의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와 사진, 그리고 영상들, 엄마의 녹음 파일도 저장했습니다. 날짜와 함께 엄마가 병원에 있던 날의 메시지, 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던 날의 메시지, 엄마가 혼자 집에 있던 날의 메시지,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문자 내용도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자막을 넣었습니다. 교단에 서기엔 너무 부끄러운 진실입니다.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처럼 참지 마. 엄마처럼 침묵하지 마. 지은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근무하는 중학교와 지연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육청 이메일 주소도 검색했습니다. 제보합니다. 본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발송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 혼자 눈물 흘리던 엄마.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괜찮을 거예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중학교 교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교사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 철민 선생님이 교육청에서 영상이 왔다던데. 교장실에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몇몇 교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무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연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어? 믿을 수가 없어. 학부모 항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부모들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생님을 우리 아이들 앞에 세웠습니까? 중학교 복도에 철민이 걸어갑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저 선생님이야. 진짜래. 철민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초등학교 지연의 교실에 지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안 계시지? 아파서 못 오신대. 그리고 중학교 교장실, 철민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직서입니다. 교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철민 선생님, 20년을 함께 했는데 죄송합니다.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실, 지연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병가 신청서입니다. 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 선생님, 학부모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이 자신의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칠판에 학생들이 적어놓은 수학 문제들,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들, 철민은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20년을 보낸 이 자리, 지연도 자신의 교실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생이 쓴 편지, 선생님 사랑해요. 지연은 편지를 집어들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민과 지연은 결국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철민이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과 지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너였니? 제보한 사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철민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왜. 엄마는 참았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를 위해 싸워야 했어요. 엄마가 알고 있었던 거 모르시죠? 철민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었어? 네. 1년 넘게요. 아프신데 다 알면서도 참으셨어요. 철민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당신이 병원 갈 때도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항암 치료 받는다고 했을 때 나는 지연이한테 문자 보내고 있었어.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미안해. 흐느끼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인 거야.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핸드폰에 남기셨거든요. 나를 닮지 말라고.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민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철민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는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아, 잘 지내니? 네, 아빠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짧은 안부,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지연이라는 여자와 어떻게 되었는지, 지은은 알고 싶지도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은은 창가에 엄마 사진을 놓았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빈 방에 지은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거리에 낙엽이 쌓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은이 공원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엄마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를 닮지 마라. 지은은 메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메모를 삭제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가 지키고 싶었던 것만큼은 지켰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낙엽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지은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조용한 평온함. 지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공원길을 걸어갔습니다. 낙엽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누군가의 침묵은 용기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용기는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